1월 15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일단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 임박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유보되는 분위기죠. 일단 이란이 꼬리를 내리는 그러한 모양새거든요. 시위대에 대한 살해가 중단됐고 처형 계획도 없다라고 밝히면서 꼬리를 일단 내리고 있죠. 이란은 먼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죠. 이런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는 뭐 엄두도 못 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급하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군사적 개입을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뭐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이런 사태에 이어서 이란까지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면 제국주의적 행보에 대해서 글로벌 세계적인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일단 꼬리를 내리니까 미국도 군사적 개입을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수도 오늘도 또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9,800포인트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상승과 역으로 배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상품에 투자해서 거액을 손실본 투자자 관련된 내용을 기사화한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때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빠지겠구나 생각하고 여기에 인버스 상품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대규모 손실이 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때 이거는 과열 해소라고 제가 얘기했고 이 박스권은 과열 해소의 성격이고 이를 끝내고 나면 다시 또 다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또 다른 상승이 출현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고 이제 관건은 이 박스권이 언제 끝날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는 지지가 될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보자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지지가 되어야만 이게 박스권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게 흐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과열 해소가. 그래서 이걸 체크했는데 지킬 자리를 지켜왔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킬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두 달간의 과열 해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벗어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됐었죠. 이렇게 우리는 체크를 해왔었는데 일단 어쨌든 하락에 배팅했던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매매를 못하겠다, 매수를 못하겠다, 이게 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것도 역시 좀 잘못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종목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 상승 파동이 시작되기 전에 과연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저는 반도체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빠질 때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업황이 이렇게 좋고 D램 가격이 범용 D램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 부족 현상이 업황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파동이 다시 나타날 때는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든 주도주로서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이 상승 파동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저는 미리 사전에 얘기합니다. 이미 흐름을 보고 뒤늦게 추격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사전에 오르기 전에 미리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종목과 관련해서도 뭐 중소형 반도체를 빼더라도 삼성전자를 갖다 놓고 제가 102,000원, 그죠? 102,000원을 갖다 놓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는 못해요. 물론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는 이제 이런 방송이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종목을 특정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진 못합니다. 제가 다만 이제 삼성전자에게 힌트를 드리죠. 102,000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 그죠? 102,000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2,000원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면 계속해서 상승 기대 패턴이 살아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승 과다에 따라서 주춤할 때예요. 이때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는 뭘 봤어야 되냐면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이 종목들이 주춤하고 눌리거나 주춤한다고 할 때
여기서 지수를 봐야 됩니다. 지수가 같이 꺾이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코스피 지수를 갖다 놓고 이것도 다 얘기했어요. 5일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이 상승 파동의 기조는 유효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계속 유지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못 올라도 지수가 이 5일이평선 지지하면서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추가로 오른다는 거는 다른 쪽에서 또 순환매 상승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상승, 그 순환매가 또 나올 수 있는 섹터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반도체 이외에도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 그죠? 이런 쪽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물론 저희가 매매한 종목 중에 뭐 셀트리온, 바이오가 못 올라갔지만 셀트리온 올라갔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이거 우리 저희가 이 원전주로서 이 현대건설은 위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일단 이미 알고 우리가 이때부터 매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하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대건설은 이제 원전 관련 미국이 결국은 지금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전력난이 심각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대비하는가를 보면은 결국은 원전에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SMR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24시간 풀가동을 하면서 전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원전이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고 미국도 결국은 이쪽으로 결국 방향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시간주에 있는 팰리세이즈 원전이 있거든요. 이게 4년 전에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가동을 멈췄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재가동을 위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을 갖다 다시 살리겠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손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거냐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올라갈 종목을 추렸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이었고 이 종목을 또 주력으로 매매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물론 뭐 이런 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피지컬 AI 우리가 현대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자동차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동차가 아니라 피지컬 AI 또 자율주행, 로보티스 이쪽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현대차는 이쪽과 다 관련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주도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얘도 로봇용 액추에이터 만들고 있죠. 그죠? 또 자율주행 쪽이고, 그죠? 여기다가 심지어 기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기아까지.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1월 7일 날 이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제는 이쪽이 주도로 나서는 모양새라고 얘기를 했고 이쪽이 없으면 반도체도 없었으면 소외가 되듯이 이쪽도 없으면 소외가 될 것 같다. 하나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중에서 한 종목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1월 7일 당시 못 올랐던 기아조차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그죠? 현대차도. 현대차가 뭐 바닥에서 얘기한 건 꼭 아닙니다. 이날 얘기한 거거든요. 이날 딱 볼 때 이거는 안 갖고 있으면 또 소외된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쪽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쪽 섹터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고 SPG도 이거 피지컬 AI 관련주입니다. 그죠? 로봇 관련주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이 종목은 이제서 올라간 거예요. 이제서 최근에 못 올라가고 빠졌어요. 이렇게 조정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실제로 저희도요. 이 종목도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팔고 위로 내려오면 재매수하고 이러고 있는데 1월 13일에 재매수를 완료했어요. 이날 추가 매수해갖고. 그죠? 1월 13일. 1월 13일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어제 그저께예요. 불과. 지수가 많이 올라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기회는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어떤 시세의 순환매를 타지 못하면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1월 13일에 잡아놓고 오늘 다시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피지컬 AI, 로봇 관련. 그래서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을 반도체 외에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반도체가 쉬어가도 지수가 살아있으면 이런 종목들로 결국 순환매가 타면서 또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염두하면서 보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못 올라가고 계속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킬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943포인트 결국 안 깨고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깰 자리를 안 깨고 지지한다는 거는 당장은 못 움직여도 앞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야 되고, 코스닥이 올라가려면은 반도체나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이 중에서 뭔가 하나는 올라야 돼요. 그죠? 이 세 개가 다 못 오르면 코스닥이 못 올라가요. 따라서 앞으로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반도체나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이쪽에서 뭔가 하나는 움직이겠구나, 이런 마인드도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막상 움직일 때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매매 종목을 선정할 때.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만 지금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우리가 대비를 하고 또 적응을 할 수 있고 소외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수는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가 살아있는 한 종목에 대한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일단 이슈 주도 섹터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순환매를 잘 타면은 충분히 기회를 지수가 많이 올랐어도 충분히 기회를 여전히 잡아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